네, 인사드립니다. 저는 본조 학교국에 있고요. 법률원에 있는 박경환 노무사라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있는데 둘 다 나오시는 분들께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이제 할 주제는 작년이랑 올해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법에 많은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인단협을 위해서 이제 단협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떤 좀 것들이 좀 개정이 됐고 참고할 만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총 4가지를 할 겁니다.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산안법, 최저임금법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그리고 좀 가서 이제 참고하실 때 좀 더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딱 52시간 딱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또 올해 중순부터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금융보험업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산업법이 이제 많이 적용이 좀 제외됐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었죠. 근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좀 신경 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좀 한 꼭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려간 거죠? 맞나요? 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쟁점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4-5가지 정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이 이제 명문화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연차 휴가도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죠.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가산하는 방법, 가산도 이제 논란이 있어 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명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핫했던 재작년 이제 2년 동안 좀 핫했던 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입법이 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중순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될 텐데, 저도 참여했고 저희 노조도 이제 그 직장업체 119에 이제 저희도 참여를 해서 많은 이제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잠시 보류된 상태인데, 콜센터 쪽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좀 마련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52시간이 명문화 됐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디에 명문화 되어 있냐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 정의 부분이 정의라는 게 이제 제2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한다라고 이제 지금 명문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다 되게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저는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3년에 이제 그 전에 주 40시간제가 시작됐다라는 거를 이제 시작됐었는데, 제가 저는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게 있었으니까 주 40시간이 명문화됐다라고 해서 되게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노무사가 되고 좀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주 일주를 상식적으로 우리는 7일이 주 일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니면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7일이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을 하게 될 텐데, 고용노동부가 일주를 5일이라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연장근로를 우리가 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는 있는데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고용노동부는 이제 주 일주를 5일로 봤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연장 근로를 만약에 12시간을 평일에 하고 나서 휴일인 일요일에 또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시킨다면 뭐 가산을 뭐 연장도 해야 되고 휴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나?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고용노동부가 그때 당시에는 해석을 하면서 포함 안 돼. 그러니까 더 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만약에 다 휴일로 지정이 났다. 그렇다면은 휴일 근로랑 연장 근로랑 다른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개정 전까지 밑에 이제 빨간 박스로 이제 해놓은 건데 거기는 흑백이죠. 그 앞을 보시면 이제 빨간 박스를 해놨는데 여기 밑에 그래서 평일과 이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다르기 때문에 총 68시간까지 이제 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토요일도 4시간을 이제 일을 했었다고 저는 경험 못 해보고 듣기만 이제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토요일 날 4시간 하고 온다, 빨리 온다 이렇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주 44시간 근로제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고용노동부가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를 달리 보기 때문에 연장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에서 24시간, 68시간 근로를 가능한 최대 68시간 가능했었는데 개정됐는데도 주 4시간제가 됐는데도 68시간을 이제 근무하고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있었고 이제 성남시의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제 그거를 소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법까지는 연장 가산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경영계 측에서도 사측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겠죠. 이거 그러면은 부담도 많이 되고 여태까지 이렇게 시켜온 데들이 이제 3년의 소급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3년 동안에 다 주면은 어떻게 먹고 사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국회에서 이제 이게 딱 문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주 휴일 포함해서 7일이나 일주일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위의 그림과 좀 비교를 하면 일주를 7일로 명시하기 전까지는 6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딱 52시간, 주 최대 52시간 그리고 우리는 주 40시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그런 데들은 이제 작년 7월부터 적용이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규모에 따라서 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제가 있었죠. 우리 사업장 중에서도 300인 사업장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그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노사 합의나 아니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작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이제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했더니 아니다 너네는 무조건 그런 경과 규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게 됐고 이제 주 52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이제 19년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특례에서 빠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영화, 뭐 취재 그리고 거기에 우리 금융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제가 거기는 책에는 없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금융보험이 여기서 포함되고 개정법에서는 이게 제외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사측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타겟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겠죠. 저희도 제안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구들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당장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사측은 이거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냐,
봤을 때 첫 번째 대응은 유연 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유연 근로제는 뭐 다들 이제 들어보셔서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제 결정하고 배치해서 운영한다라는 거를 유연 근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연 근로제는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한 법적인 제도는 이렇게 4가지 정도 되는데 사측에서도 요새 많이 하는 게 시차 출퇴근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경총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문제인데 뭐 경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유연근로제 활용 가이드라는 거를 제작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근로시간 문제 52시간 내에서 어떻게 잘 노동자들을 잘 굴려먹을까라는 거를 이제 컨설팅하는 것처럼 잘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제 회사들이 이런 걸 잘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하게 될 텐데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노조나 아니면 다른 데에도 이런 유연 근로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저는 없던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 제가 그 농사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두 문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탄선, 간, 제시 이렇게 외웠었는데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탄력근로제부터 말씀드리자면 탄력근로제는 이제 단위 기간이 지금은 현행법은 2가지예요. 2주 이내랑 3개월 이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단위 기간이 1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나 그러니까 일이 40시간이나 8시간을 초과해도 괜찮다라는 건데요. 2주 이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에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지금은 40시간이죠. 특정 주에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장 근로는 똑같이 노사 합의로 12시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더하기 12시간 해서 60시간까지 이제 최대 가능한 거고요. 33개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더하기 12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64시간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총이 이렇게 이제 활용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뭐 사측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좀 눈에 확 와닿을 것 같아서 보면은 뭐 2주 이내도 이렇게 32시간, 48시간을 평균하면 40시간이 되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3개월 이내 단위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봐도 이거 밑에 것도 봐도 되지만 뭐 이걸 포함해서 40시간이 안 되니까 40시간이 되니까 이제 괜찮은 거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밑에 거를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5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상하다. 3개월 이내인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게 약간 의문이 갈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무조건 요구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의 두 번째 동글 맹의를 보시면 합의 내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대상 근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단위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3개월 이내니까 3개월 이내에서 뭐 1개월, 2개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합의를 하고 세 번째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에 몇 시간 일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합의하고 이제 네 번째는 서면 합의 유효 기간이 이제 그걸 합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3개월이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더 긴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던 것처럼 5월, 6월, 7월 하고 8, 9월도 이렇게 합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탄력근로제가 지금 한창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다들 아실 텐데 뭐 6개월을 연장한다, 뭐 한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했다,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문제점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 6, 7, 8, 9, 10 이렇게 했는데 여기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한 달? 그리고 한 달 반을
근데 이 3개월 이내에서도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64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이제 고시한 과로사 기준에 또 이제 거의 근접한 수치여서 이렇게 그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최대 우리가 싸우고 민주노총도 싸우고 저 같은 이제 노동법률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같이 싸우고 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관심을 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이내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부에 아니면 회사에 탄력근로제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러면은 2주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하려고 할 때 이게 불이익 변경이냐 했을 때 불이익 변경이다 라는 게 통설이고 이제 행정 해석이 또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 그러면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라는 거라 말씀드리고 탄력 근로제는 임신 중인 이제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한 거여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52조에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일정 기간이 이제 1개월 이내인데 법에 정상 기간이 이제 1개월 이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1개월 내에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종료, 뭐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랑 약간 반대되거나 아니면 좀 상충되거나 되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최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이 책으로 197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차 출퇴근제가 조금 이거랑 다를 좀 반대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먼저 지정을 하고 한 뭐 9시 9 to 6인데 뭐 10 to 7으로 하거나 뭐 8 to 5로 하거나 이렇게 정하고 거기서 이제 근로자 보고 노동자 보고 선택해라, 이런 게 이제 시차 출퇴근 제이고요. 선택적 근로제는 이제 좀 더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한다 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형은 이제 뭐가 있냐면 유연 근로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진짜 유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게 완전 선택제 근로시간제가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내가 결정하고 사용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그건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렇게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집중 근로시간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의무적 근로시간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설정을 해놔서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의무적인 근로시간제를 부여하고 있는 게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유형이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거의 도입 요건으로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취업 규칙에도 규정해야 되고 근로자 대표와 이제 합의도 해야 된다. 합의할 때는 뭐 이런 사안이 있다 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1개월 내에서 연장근로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지부나 그런 데는 PC 오프제가 이제 다 도입이 되어 있어서 넘어가면 다 찍히거나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죠, 원래 모든 회사가. 근데 이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는 뭐 사업장에서는 이제 이 연장근로를 사후적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실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산수당을 뭐 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정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합의한 데는 없을 거예요. 1일 7시간, 근로일수 22시간, 그래서 1개월 이내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총 154시간을 하겠다.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뭐 1일 8시간 하고 근로일수 20일, 월화수목금 다 나가서 176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이 176시간이에요.
근데 154시간에서 우리가 연장 근로를 4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럼 실근로시간은 160시간이고 되겠죠? 그리고 176시간에서 연장 근로를 또 6시간에 연장 근로를 또 4시간 더 하게 됩니다. 그럼 180시간이 되는 거죠. 그 154시간을 합의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를 6시간 더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근로 시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 근로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176시간을 합의한 곳은 법정 근로 시간이 176시간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4시간 더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실근로 시간과 법정 근로 시간을 비교했을 때 더 실근로 시간이 높다. 그러면 연장 근로로 가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두 가지인데요. 간주 시간 근로제와 재량 근로 시간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 뭐 탄력 근로제는 그 법 조문에 나 탄력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선택 근로제 시간제도 나 선택적 근로 시간제야라고 적혀져 있는데 간주랑 재량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딨냐? 보면은 이제 근로기준 58조에 애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1항에서는 뭐 출장, 뭐 외부에서 일하는 거, 그 3항에서는 재량으로 한 거, 이거를 우리가 말을 하기를 간주시간 근로제다, 그리고 재량 근로시간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시간 근로제는 이제 출장이나 밖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근로시간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뭐 밖에 나가 있는데 사용자가 일일이 가서 뭐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또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출장이나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이제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게 간주 시간 근로제입니다. 이제 이 통상 필요한 시간이 만약에 10시간이다. 그러면은 연장 근로 시간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통상 근로 시간 10시간이다.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재량 근로 시간제는 이제 그 58조 상황에 이제 간주 근로 시간이랑 함께 적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업무 수행 방법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업무일 때 이 재량 근로제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량 그 업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31조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갖고 온 거는 좀 우리 지부들과 관계 있는 게 뭐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 분석 업무 이게 이제 재량 근로제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업무는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그 업무 수행하는데 이제 뭐 지배 개입하지 않겠다. 지배 개입이라기보다는 지시를 하지 않겠다.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근로시간은 이렇게 산정하겠다. 여기서 근로시간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휴수당을 산정하거나 아니면 연차휴가수당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근로시간을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시차 출퇴근제인데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요새 요구를 많이 하나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한다는 걸로 잘 알고 네, 저도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많이 이제 요구를 많이 하시죠. 노동조합원분들이나 직원들이 왜냐하면 뭐 육아도 해야 되고 사실 개인의 이제 바이오 리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요구하면서 이건 법적인 제도가 아닌 게 약간 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좀 법적인 제도로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슷한 뭐 선택 근로제 이런 걸로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좀 더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우리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더 참여하는 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좀 포섭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유연 근로제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돈이 많이 나가니까 비용을 좀 감소해야겠다 해가지고 내세우는 게 이 위에 나와 있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제를 통제하고, 문제는 통제하는 건 좋은데 이제 무분별하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까지 못하게 집중적으로 이제 근무하게 하거나, 이섭을 뭐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가기는 하는데 이제 보고를 하고 가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이런 게 이제 비용을 감소하는 목적에서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뭐 연장근로 통제, 근무시간에 집중, 근무 이섭 관리 이거 보시면 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게 연장근로를 무조건 통제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책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조합원에게 한다. 이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상시적으로 이제 이섭 관리, 뭐 집중 근무를 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런다. 근데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노동 인권을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라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찾다가 이런 판례를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이제 과도한 이섭 관리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고,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이제 행동 자유권도 있고, 그리고 사생활에 이제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뭐 침해받지 않은 자유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를 근로계약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자나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는 맞지만 뭐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명령권을 행사했다. 그런 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이제 본 사안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적용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여기는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석 장구를 두고 화장실 가는 거 적고 뭐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심하긴 한데 이런 논리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회사에서 이석 관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제 폐지하려고 할 겁니다. 폐지한 데도 있겠고, 여기서 문제는 이제 고정 OT가 들어가는 뭐 12시간, 뭐 월 아니면 40시간, 60시간 들어가는 거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일단 뭐냐부터 이제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념을 좀 가져왔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그런 법정수당들을 이제 실제 더 연장근로 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기본급과 별도로 뭐 연장근로 수당 한 40시간 해서 제가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40만 원이다. 40만 원 딱 고정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정액급제라 그러고 두 번째가 정액수당제라고 해서 이제 퉁쳐서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9시간이 이제 지금 월 소정근로 시간인데 280시간분에 대해서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포괄임금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일단 계산의 편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입이 된 건데, 일단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만 해요. 근데 이 근로시간 어려운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경우가 이제 경비원. 근데 그럴 경우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굵은 표시가 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시간만큼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일단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 명시적인 그게 요건인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해오고 있죠. 대부분 그냥 최저임금에다가 플러스 20시간 분에 대해서 주고 일을 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괄임금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